1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푸근해졌단 말이죠. 자, 신인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중요한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트럼프 역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중요하겠죠. HD 현대 일렉트릭 테크윙 이번 주 핵심 일정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이제 공식 취임을 합니다.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칠 텐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는 얘기들에 대한 맥락과 지금 오늘 주변 상황 여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 증시는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 후보가 당시 대선에서 이겼을 때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했던 그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취임식 때 단행할 연설과 취임 첫날 행정명령, 이것이 우리 증시에게 중요할 텐데 이 강도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능성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최근에 낮아진 환율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저평가 논리로 글로벌 증시 대비 상당히 높은 상승률, 지금 글로벌 증시 가운데 상승률이 1월 초 1위입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의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는 환율이지 않습니까? 환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에는 아마 하방 악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가 보고서를 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즉각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에 현재 달러당 7.3위안 정도인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이 아시아권 통화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원화는 중국 위안화의 프록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움직일 땐 우리도 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인데 트럼프가 중국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환율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점점 더 커지는 미국 우선주의적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에 대한 우려 혹은 불확실성입니다. 함께 보셔야 할 것이 AFPI, 미국 우선정책연구소 출신 인사들이 트럼프 내각에서 중용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트럼프 내각,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위원들이 한 15명쯤 되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지금 AFPI 출신으로 지금 채워졌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자국 우선 중심주의에 기반했던 이런 행정명령들이 취임 첫날부터 대거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AP 같은 이 외신들에서는 충격과 공포 수준의 행정명령과 관련 조치가 100개 이상 나올 수 있다. 취임 첫날에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었지요. 관련해서 볼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조치가 무엇인가인데 일단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줬던 IRA 정책의 폐지 혹은 축소, 그리고 석유와 같은 에너지 산업에 대한 확대, 그러니까 친환경이 좀 저물고 에너지 산업이 기존 화석 산업이 상당히 부각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가상자산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화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우리 신 기자 지적대로 미국 우선주의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정치 상황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기업들이라도 좀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HD 현대 일렉트릭 작년 초에 이 종목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0만 원 밑에 움직이던 거 벌써 40만 원 위에서 4, 5배 뛰었습니다. 1년 만에 HD 현대 일렉트릭. 우리 계속 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력기기 많이 다루고 있죠. 최근에 LA 산불 반사이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투자를 그래서 최대 규모로 단행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창사 이후의 최대입니다. 1977년에 현대중공업 중전기 사업부로 이제 출발했었던 예전에 현대중공업 사업부였던 HD 현대일렉트릭이 이 한국경제신문 보도가 나왔었는데 4천억 원 정도를 내년까지 투자를 해서 울산과 엘러베마 공장 증설에 나선다는 내용이고요. 어떤 것들을 생산하느냐,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데 이게 한 대당 최대 130억 정도까지 하는 제품이고 공장이 증설이 되면은 생산량은 기존의 400대에서 한 500대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기존 대비 27% 정도 상승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일렉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거는 아까 미국 얘기들인데 AI 전력기기 수요로 안 그래도 인프라 관련주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압 변압기 시장 내 1위 기업이 현대일렉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요. 글로벌 변압기 시장, 그러니까 현대일렉이 있는 이 시장이 지난해 720억 달러 규모였는데 오는 2033년에는
1000억 달러 넘어서 12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일렉 측도 자체적으로 미국 내 전력망 교체 수요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까지 지속되는 슈퍼사이클을 누릴 것으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창사 이래 최대 투자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일렉이 지금 오늘 실적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잠정 실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할 건가 또 같이 봐야겠지만 일단은 잠정 실적에서 나온 것이 지난해 연매출 규모 3조 9,8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3조 8,9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최근에 변압기가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니까 생산 가능 규모 증대 자체는 곧 매출 증대로 한동안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이 오늘장 투자 심리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주가가 막 뛰면서 PER, 주가 수익 비율은 막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네. 뭐 실적이 또 좋아지니까 막 생각만큼 그렇게 막 뛰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까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테크윙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의 양산 수주, 양산 납품에 성공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죠. 이거는 수주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자체보다는 이 내용 자체가 나온 게 이 테크윙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테크윙이 지난 금요일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 테스트 장비인 큐브 프로버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차적으로 상승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와서 테크윙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지가 오늘장의 관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였는데요. 보고서 제목이 스토리는 시작되었다였습니다. 맥락이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이 지난달 12월에 스토리는 이제 시작이라는 보고서를 내온 것도 그렇고 삼성증권도 테크윙에 대해서 악재의 끝자락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었는데 그런 신호탄들이 이번 수주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테크윙이 이번에 양산에서 공급하기로 한 큐브 프로버라는 것이 이 한미반도체 TC본도처럼 투자자들이 수주 소식을 기다려왔던 테크윙 주가의 사실 핵심 재료입니다. 그동안에 이 악재라는 얘기는 고객사에 대한 퀄 테스트가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원래는 지난해에 수주를 해야 됐던 게 못했으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급 소식이 나온 겁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테크윙 큐브 프로브의 기존 퀄 테스트 통과 시기가 지난해 11월이었었는데 테스트 과정이 복잡해 늦어졌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큐브 프로브의 기술적 장벽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독점적 지위가 이렇게 되면 1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고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외 나머지 고객사 테스트도 빠르면 오는 3월에 양산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했고 이에 따라서 올해 이 매출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전망치만 보면은 2025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73% 증가한 5,244억 원 기록할 것으로 봤고요.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는 게 증권가의 설명입니다. 스토리가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핵심 일정 챙겨봐야 되겠죠. 네, 일단 오늘 봐야 될 것들은 우리나라엔 현대 일렉트릭 실적 나오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마 경제지표 가운데는 중국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해 성장률 5%를 사수했다라는 데이터를 중국이 내놨죠. 이것은 글로벌 시장치 예상보다 0.1%포인트 높은 상황입니다. 이 중국의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나올지가 관건인데 이것이 오늘 결정됩니다. 1월 대출우대금리 LPR 이것이 오늘 금리가 내려갈까 아니면 동결될까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개월 연속으로 1년물과 5년물 모두 동결했었는데 1년물은 기업 대출금리, 시중 대출금리 말하고요.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과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달러화 강세가 변수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이 금리를 다시 내릴 수 있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기 부양책으로 인식이 돼서 증시에는 중국과 우리나라 둘 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고요. 21일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얘기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에 나오니까 이 취임식과 함께 행정 명령들이 나오게 되는데 내일 머니플러스 특집에서 저희가 이 내용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 수요일에는 기아와 LG디스플레이 실적 나오고요. 그리고 수요 측에서 76조 원 물렸던 IPO 대여였죠. 이 LG CNS가 21일부터 22일까지 공모 청약을 한다. 이것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23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4분기 GDP 속보치가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좋을 것으로 전망되지가 않아서 걱정이 조금 있을 텐데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기업 실적 측면에서 현대차,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대형주 실적 나오고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려아연의 임시 주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경기 선행지수인 컨퍼런스 보드 선행지수 최신 데이터 나오고요.
다음 날인 금요일은 거시정책, 그러니까 통화정책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BOJ, 일본은행의 일본 기준금리 결정이 됩니다. 지금 시장 중론은 6개월 만에 일본이 금리를 높일 수 있다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가 그러면 현재 0.25%에서 연 0.5%로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인데, 최근에 우에다 가지고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의중을 좀 내비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트럼프 취임 바로 내일 새벽 2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밖에 SK하이닉스나 현대차 실적 발표 있고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돼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